좋아요, 구독!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지수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상승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우존스가 0.02%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42,925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 S&P 500지수 역시도 0.05% 약보합 소폭 하락하면서 5,851포인트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0.18% 강보합권이죠. 18,573포인트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미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주요 기업들이 3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낙폭을 조금은 줄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꽤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4.2%대를 돌파했습니다. 7월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출 거란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국채금리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부분의 구성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0.49% 빠지며 5,190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에 더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확산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8% 상승하면서 배럴당 71.3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M7 종목, 먼저 반도체주들에선 약세를 보이고 빅테크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0.2%가량 빠지면서 235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그럼에도 모건 스탠리는 애플을 탑픽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 쿡 CEO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방문인데요. AFP 통신은 이에 대해 애플의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매출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 상승하며 427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루프캐피탈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3분기 호실적을 기대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엔비디아는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하락했지만 역시는 140달러대 선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고요. 알파벳 0.66% 상승하며 165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마존 상승하는 모습 역시 보였는데요. 0.33% 상승하며 189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마존과 관련한 소식이 장 마감 직전에 전해졌는데 CNBC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당일 배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아마존은 아마존 투데이라는 서비스 개발을 중단했고 축소하기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들은 이 프로그램이 12월 2일까지는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CNBC에 일부 리테일 파트너는 1월 24일까지 아마존 투데이에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300명의 직원이 아마존 투데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일부 직원은 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투데이 서비스 중단은 회사의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다음 메타 플랫폼스 살펴보겠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581.97달러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메타가 AI 분야에서 입지를 굳혔다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메타는 유명인 사진을 이용한 사기를 걸러내기 위해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얼굴 인식 기술을 계정이 잠긴 사용자를 돕는 데도 사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계정이 잠겼을 때 신분증 제출이나 신원 확인 서류 대신 비디오 셀카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로드컴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역시 0.34%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먼저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아서 무려 10% 가까운 상승세를 그려냈습니다. 53.73달러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GM의 3분기 매출은 487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 늘어났고 LSEG의 컨센서스인 445억 9천만 달러도 상회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2.96달러로 9분기 연속 순이익 증가고요. 역시 LSEG의 예측치인 2.43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GM은 연간 조정 순이익 전망치를 130억에서 150억 달러에서 140억에서 1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GM의 실적 호조는 올해도 꾸준히 판매된 가솔린 엔진 트럭과 SUV의 재고 적게 유지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전기 자동차 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GM의 CEO 메리 바라는 우리는 안정성에 대한 메시지에 집중해왔고 내년에도 SUV와 전기 자동차의 수익성 개선, 또 중국 사업의 개선으로 강력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GM의 주가는 올 들어 36% 상승해서 경쟁사들을 앞지르고 있는데요. JP모건은 컨센서스와 추정치를 모두 크게 상회했다면서 GM에 대한 매수 포지션 유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GE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겠습니다. 반대로 9% 넘게 하락하면서 176달러 선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제너럴 일렉트릭 분사로 탄생한 GE 에어로스페이스는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7주 만에 가장 큰 일중 하락세입니다. 조정 매출은 89억 4천만 달러로 LSEG의 예상치인 90억 2천만 달러를 밑돌았는데요. 조정 EPS는 1.15달러를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상회하긴 했지만 예측치를 단 1센트 웃도는 수준입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연간 매출 전망은 변동 없이 유지하고 수익과 현금 흐름에 대한 가이던스는 높여 잡았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월요일장까지 올해 91% 급등하면서 S&P 500 지수의 상승세를 훨씬 크게 앞지르고 있었는데요. 실적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인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버티컬 리서치 파트너스의 분석가는 상업 및 방위 부문 모두에서 성장이 완화됐다고 분석하면서 회사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기대치가 높았던 탓에 투자자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라이즌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통신사 버라이즌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여파로 주가가 5% 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41.5달러에 마무리가 됐네요. 월간 전화 가입자는 23만 9천 명 증가하면서 분석가들의 예상치인 22만 2천 명을 뛰어넘었지만 매출은 333억 3천만 달러로 LSEG의 예상치인 334억 3천만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EPS는 1.19달러로 예상치인 1.18달러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사이클이 느려지면서 장비 판매 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이번 실적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버라이즌 임원진은 지금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를 출시했지만 이것조차도 느린 휴대전화 변경 사이클을 촉진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버라이즌은 미국의 3대 통신사 중에서 첫 번째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주 AT&T와 T모빌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의 주가가 올해 약 16% 상승했는데 이는 AT&T의 30% 상승, 또 T모빌의 39% 상승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